뉴욕 맨해튼의 한 골목, 어느 작은 한국 음식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줄을 서 있었죠. 그 풍경이 너무나도 생경해서 저는 발길을 멈추고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긴 줄은 뭐죠? 줄 앞에 있던 한 미국인은 저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더니 대답했어요. 여기서 비빔밥을 파는데 정말 대단한 맛이에요. 이 도시에서 제일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비빔밥. 사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비빔밥이 특별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마치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무슨 마법의 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 줄에 서기로 결심했죠. 줄을 서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빔밥이 건강에 좋다며 운동 후 꼭 먹는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비빔밥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 먹기 전에 찍는 사진을 위해서라도 온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진짜로요? 라며 웃었죠. 그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비빔밥은 단순히 맛있어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종의 문화적 경험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비빔밥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떴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비빔밥은 그저 밥과 나물, 고추장이 어우러진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치인이라는 한국인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한 그릇의 음식이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 비빔밥 열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평범한 한식이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음식점 주인인 김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작고 아담한 이 한국 음식점은 5년 전 맨해튼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김 씨는 처음엔 뉴욕에서의 한식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피자와 버거의 본고장 뉴욕에서 한식, 그것도 비빔밥 같은 단출한 메뉴가 큰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뉴욕 사람들은 고추장 맛을 생소하게 생각했거든요. 매콤한 걸 잘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한식에 작은 변화를 줬어요. 나물 종류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고추장도 약간 덜 맵게 만들었죠. 대신 재료의 신선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무료 시식 이벤트. 김 씨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거리에서 무료로 비빔밥을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고추장 맛을 익히게 했대요. 처음에 시식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찾아와요. 그러더니 친구들까지 데려오더라고요. 이 맛을 잊을 수 없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뉴욕 거리의 비빔밥줄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김 씨는 그릇 안에 담긴 정성과 열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그렇게 비빔밥은 뉴욕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문화적 소통의 창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다양한 한식이 함께 소개되면서 점점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김 씨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어요. 비빔밥이 뉴욕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음식 그 자체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조화로움 때문 아닐까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런 작은 한 끼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비빔밥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은 단순히 음식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문화적 순간이었던 거죠.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궁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비빔밥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벽 쪽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손녀였어요. 할머니는 80대 초반으로 보였고 손녀는 대학교를 갓 들어간 것 같은 풋풋한 모습이었죠. 제가 말을 꺼내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비빔밥이요? 손녀가 처음 나를 이곳에 데려왔는데
그날 이후로 매주 여기 와요. 나물과 밥, 그리고 고추장을 섞어 먹으면 어릴 적에 먹었던 우리 집 음식이 생각나서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손녀는 이어서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미국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많이 잊으셨대요. 제가 학교 프로젝트로 한식을 공부하다가 이곳을 알게 됐고 그 후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추억을 나누고 있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빔밥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작은 한 그릇이 세대 간의 연결을 이루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복 디자이너인 줄리였어요. 그녀는 뉴욕의 한 전시회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깊이 매료된 후 한국 음식점도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히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으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알게 됐죠. 음식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요. 고추장의 강렬한 빨강, 나물의 초록, 계란의 노랑, 이 모든 색감이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줄리는 음식의 색감과 배치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한복 디자인에 한국 전통 색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저는 한식 없이 디자인을 못해요. 제 작업은 음식과 옷을 통해 문화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됐거든요. 이렇듯 김 씨의 작은 비빔밥 한 그릇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예술적 영감을 주기도 하며 나아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로 작용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비빔밥이 처음 뉴욕에 소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리고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김 씨가 말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러 갈 준비를 했어요. 김 씨의 비빔밥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빔밥이 뉴욕에서만 사랑받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사실 우리 비빔밥 가게의 인기는 뉴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퍼졌어요. 심지어 파리와 방콕에서 비빔밥 축제까지 열린 적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찾아본 결과 비빔밥은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빔밥을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재해석해 고기 대신 바닷가재를 올리고 발사믹 식초와 고추장을 조합한 소스를 사용했죠. 이 비빔밥은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요리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대요. 또한 태국 방콕의 한 유명 푸드 페스티벌에서는 비빔밥이 DIY 푸드로 소개됐어요.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직접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극대화해 태국 고추와 섞었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강조하려고 코코넛 밀크를 추가했어요. 그 현지화된 비빔밥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기 만점이었다고 해요. 뉴욕의 김 씨는 특히 그의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비슷한 가게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친구는 한국 문화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비빔밥을 접하고 나서는 한식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결국 런던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한국 음식을 알리겠다고 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영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런던에서 열린 한식 축제에서는 비빔밥이 전통 한식뿐만 아니라 비건 버전, 그리고 글루텐 프리 버전으로도 제공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비빔밥은 어느 나라 사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여러 재료가 섞이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비빔밥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빔밥을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면서 비빔밥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여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된 데에는 단순히 맛과 모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깊은 한국적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혹시 한국 음식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는 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혀요. 음식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을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비빔밥을 사랑한다는 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씨의 말대로 비빔밥은 변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의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비빔밥 열풍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정에서 이 음식이 만들어낸 갈등이나 도전은 없었을까요?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도 있었다고 해요. 김 씨는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뉴욕에서 처음 비빔밥을 선보였을 때 한 번 큰 논란이 있었어요. 고추장의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 낯설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당시 한 음식 평론가는 한국 음식을 두고 이런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고추장 맛은 너무 강하고 모든 재료를 섞는 방식은 음식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은 뉴욕타임스에도 실렸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빔밥이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김 씨는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섰어요. 비빔밥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음식이 아니에요. 각각의 재료가 가진 고유한 맛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화와 공존의 철학이 담긴 음식입니다. 김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음식점 내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어요. 비빔밥의 역사와 한국 음식 문화, 그리고 고추장의 발효 과정까지 설명하는 사진과 글을 붙여놓았죠. 그 결과 한 번은 비판적이었던 손님들이 이 설명을 보고 감탄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 거였군요. 이제야 비빔밥이 얼마나 특별한 음식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비빔밥이 현지화되면서 어떤 요리사들은 비빔밥에 치즈를 올리거나 나물 대신 감자튀김을 넣는 등의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죠.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비빔밥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한국 문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한식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음식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한국적인 가치와 철학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비빔밥의 본질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지예요. 그 철학만 살아있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든 비빔밥은 비빔밥입니다. 김 씨의 말처럼 이런 오해와 갈등은 오히려 비빔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한 그릇의 음식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김 씨에게도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는 한 번의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비빔밥이 사람들을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는 음식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 씨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마 그 사건은 비빔밥이 제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진짜 문화의 달이라는 걸 알게 해준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들려줬어요. 몇 해 전 뉴욕의 유엔 본부 근처에서 한식 홍보 행사가 열렸을 때의 일이었죠. 김 씨는 뉴욕을 대표하는 한식 요리사로 초청받아 비빔밥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해 비빔밥을 맛보는 자리였죠. 그날 한 독일 외교관과 이란 외교관이 김 씨의 비빔밥 부스 앞에서 우연히 나란히 줄을 섰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약간 경계하는 듯했죠. 당시 양국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높았던 시기라 행사 분위기도 약간 어색해졌다고 해요.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밝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혹시 비빔밥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독일 외교관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모든 걸 섞어 먹는 게 독특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이란 외교관이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우리도 가끔 여러 가지를 섞어 먹지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 그릇에 담지는 않죠.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비빔밥을 내밀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섞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각 재료가 서로의 맛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한국의 철학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나중엔 각자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김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 이 두 사람을 연결했어요. 저는 그날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고, 비빔밥은 단순히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가치를 상징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어요.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비빔밥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제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빔밥이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힘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비빔밥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한 그릇의 음식이 뉴욕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낸 변화는 놀라웠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아직 비빔밥을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음식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빔밥을 통해 그 특별한 경험을 느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빔밥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